끝날 때까지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프라우드, 자랑스러운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 다음에 또 미국의 대다수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봤을 때 그가 아주 성공적으로 어떤 식의 방법이 됐든 미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비핵화를 성공적으로 끝낼 것으로 본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까지 1년 514일 동안 조명을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래 514일 동안 그를 조명했는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2시간 이상 더 집무실에서 나라의 경제와 국민과의 그런 소통, 핵을 없애기 위한 그 역사적 사명,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포함됐죠. 거기에 이제 경제를 부흥시키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All American Again, 미국 전체 미국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 했을 때 그게 마치 민족주의, 국수주의로 보였지만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일단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일단 자기 나라를 갖다 먼저 돌보고 다른 나라도 돌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애초에 막 그 미국을 강조하니까 많은 그 외세라든가 그런 그런 국가에서 트럼프라는 사람은 결국은 미국밖에 모르는구나. 저 사람은 대통령 되면 미국의 이익만 창출하고 앞으로 서방 세계라든가 그런 동구권 이런 데에서는 미국의 득세에 우리가 어떤 미국한테의 어떤 그 이익을 우리는 가져갈 수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그 불평과 불만 내지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미국 국민들을 안정을 시켜놓고서 어쨌든 그 세계를 총괄하기 때문에 다 안정을 지금 도모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가 그런 경제적 부흥도 시키고 또 그런 반면에 또 그 경제적인 그런 부호들의 그런 비위를 파헤치고 국가 여러 가지 세무 이런 거라든가 그걸 철저하게 그렇게 아주 그 모든 거를 하나의 그런 정식 FM 그대로 자기 그 국정 운행을 수행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서는 그런 반사회적인 언론과 여태까지 많은 전임 대통령 가장 많이 싸운 대통령.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애초에 그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되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느냐. 껄렁껄렁하고 내가 볼 때는 저거 대통령감도 아닌데라고 이제 비난 엄청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진면목을 보는 것보다는 뭔가 우스꽝스럽고 뭔가 강대 같은 그런 막 상황을 막 자기들끼리 연출하고 어떻게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흠집을 낼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언론들의 주요 그 자기들 공작이죠.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로 그 자기 트위터에서 자기가 국민들한테 알 권리를 주로 이야기하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언론들하고 대항하는데도 그 엄청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그 기계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세를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보니까 이 뉴스가 그동안 칭송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514일 동안 국정 운행 수행 능력을 이야기한 겁니다. 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저하자찬한 게 아니고 언론에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얘기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민 문제가 이제 불거졌는데 미국의 이제 그런 많은 그 정치권에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과거에 그 1986년대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그 사면을 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이민 반대 세력들이 그렇게 쉽게 그런 수만 명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물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그때 목적은 뭐였었냐면은 더 이상 이민자를 양성하는 결과를 낳지 않기 위해서 현재 미국에 일단 그 비신분을 있는 사람을 먼저 구제하는 상황에서
이민 정책을 피해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가 1986년도인데요. 그때 미국에 들어온 사람은 다 받았어요. 그냥 공짜로. 변호사 비용 이런 것도 없이 다 받았어요. 그랬을 때 그 많은 그 이민 반대 세력들과 국회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도널드 레건 대통령의 저 4만 명의 그 사면은 일종의 그게 이민자들한테는 구세주에 만난 큰 진짜 엄청난 그런 선민적인 그의 그 정책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려를 받고 그렇게 그 미국에 거주하게 된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통령으로서 비이민자도 국민으로 생각하게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공간은 크나 그거는 이민자를 양성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많은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비난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지금 오늘날까지. 미국의 영주권이라는 게 언제부터 두절이 됐냐면은 2000년도부터 영주권이 끊겼어요. 예, 영주권 없는 사람들이 물론 많은데 근데 이제 지금 많은 그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민 문호를 개방을 해야 된다. 해결할 시기가 왔대요. 해결할 시기가 왔다는 건 뭐냐면은 미국에 지금 비이민자들이 포화 상태고 더군다나 그 비이민자들은 현재 뭐 그 사람들이 신분이 해결이 안 됐든 됐든 어쨌든 미국에 같은 이론을 사는 거예요. 미국에서 다 그 자식들 낳고 자식들이 이제 그 국수주의를 그 원칙으로 해서 그 시민권까지 다 받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뭐 그 비이민자라고 그래서 부모는 잡아들이고 자식은 미국에 살고 이게 무슨 뭐 이상가족도 아니고 이게 완전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미 복잡해요. 복잡하고 그런 생리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많이 지금 그런 게 앞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민 문호를 개방해서 해결할 시기가 왔다는 거는 그렇다고 뭐 무시하기로다가 모든 사람을 갖다 다 시민권을 주자 이제 물론 그런 목적에 의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사실 구제를 해줘야죠. 일단은 미국에서 수십 년 살았기 때문에 저도 비이민자들 구제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 왜냐하면 저는 실제적으로 미국에 살아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제를 안 해주면 미국 정부도 결국은 이익되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을 구제를 해줘서 세금을 정당하게 받고 뭔가 합법적인 그런 절차에서 그 이민 정책을 갖다가 좀 풀어서 이민 정책을 새로 그걸 해야지 매년 근데 이상하게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전 한 가지 참 언밸런스적인 게 있는 게 미국 상원 하원 국회의원들은 어떤 법적인 논리를 갖다 심의를 할 때는 굉장히 올바른 판정은 다 하지만 올바르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다 그런 어떤 불이익이 없이 그렇게 다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 비핵화 문제가 생겼을 때도 미국 상하 의원들이 더 난리예요. 대한민국 저거 안 지고 좀 저거 대한민국 사람 다 큰일 난다. 대한민국의 주한미군 저거 군사훈련 해야 돼. 안 하면 저거 뺏겨. 막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난리예요. 좋은 거죠. 근데 이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이 오바마 대통령도 이민자를 구해주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구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미국의 상하원에서 전부 다 리젝트 시킨 거야. 신뢰를 들면은 드림 액티브 법안이 나왔을 때 그거는 미성년자 출신인데 부모를 따라와서 서류 관계가 미비한 거야. 근데 걔네들은 죄가 없잖아요. 그럼 학교를 다 다녔어요. 대학까지. 근데 취직을 못 하는 거야. 취직을 하게 되면 잡혀가죠. 불법 신분이기 때문에 취직도 아예 안 될 뿐더러. 그러니까 그거를 1차적으로 그 학생들만큼 먼저 풀어주자는 액티브 그 법안을 발의했는데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그냥 다 한 5번 정도 다 그냥 다 리젝트 시켜버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거냐면 야, 저 미국의 저 상원 하원 의원들은 참 피도 눈물도 없구나. 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저 애들만큼은 줘도 되는데 라고 이제 나 나름대로 그 미국의 그 상하원 의원들이 얄밉더라고요. 너무 지나치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비이민자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수는 없어요. 저 해결해 줘야 돼요, 미국 정부에서. 거국적인 차원에서 보도를 쌓든 뭘 하든, 물론 앞으로도 계속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미국의 그 불법으로 들어오는 이민 횟수가 많이 약화는 됐어요. 많이 약화됐고, 또 일부는 미국을 많이 또 떠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그 비이민자들을 갖다가 저렇게 언제까지 저렇게 풀어주지 않는다면은 이게 불행의 연속이 되고요. 더군다나 자식들을 가진 부모들은 뭐 그동안 이렇게 수십 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디겠지만 참고 지금 한참 꿈에 부풀고 그런 아주 총명하고 공부 잘하는 비이민자 학생들이 미국 정부에서 차라리 영주권을 줘서 정당하게 그들한테 고용도 해주고 수입을 창출하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정당하게 받고 그게 나는 오히려 미국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는 데서 더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비이민자들을 영주권을 합법화 시켜준다면은 오히려 범죄도 줄어들 거고요. 거기에 또 어떤 미국의 그런 영주권을 얻고 시민권이 될 때까지 국가 충성도도 굉장히 높을 거고 또 그들의 그런 진취적인 목표가 이루어지면 미국 경제도 부강해지는 거고. 그래서 그냥 단지 이민 정책 반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국회의원들은 그냥 그런 서면도 보지 않고 무조건 다 그냥 반대하는 거예요. 소련하고 중국 놈들이 그런 안전보장 이사에서 그렇게 그냥 안건을 반대하듯이 거부권 행사하듯이 그래서 그래 국회의원들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지금 미국의 비이민자들은 포화 상태입니다.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도 그냥 지난 6월 12일 날 합의문을 작성해서 이제 사인하고 나서 그냥 수많은 언론과 그냥 정계 재계에서 그냥 막 자기를 비난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네, 나는 김정은한테 완전한 신뢰를 받지는 않았다. 그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완전한 신뢰를 받지는 않았지만 내 느낌에 나는 그가 비핵화를 한다고 하는 걸 난 일단은 그의 말을 신뢰로 들어서 나는 그렇게 해서 사인을 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난 비난도 많이 받았고 아직도 비난을 받고 있다. 그래서 나에게는 B플랜이라는 게 있대. 네. B플랜이 있다. B플랜이라는데 아주 좀 주목이 많이 가네요. 그렇죠. 우리가 뭐 B플랜을 가지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안 해서 우리가 안 했지만 내가 보도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그런 합의문서의 초안에 양자 합의각서에 그렇게 사인해줬다는 거는 나름대로의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어떤 현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심정을 갖고 자기의 데시션, 그런 결정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해줬다. 뭐 결국은 그게 B플랜이거든요. B플랜이라는 게 B플랜이 쉽게 얘기하면은 B플랜은 내가 생각하지 않는 다른 어떤 묘안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최악의 경우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네. 최악의 경우 B플랜이 있다는데 그래서 B플랜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자기는 수많은 비난을 받고 내가 마치 북한하고 동조한 그런 세력으로 자기를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또 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한미군 군사훈련 중단은 그게 김정은의 아이디어래요. 내가 한 게 아니래. 김정은의 아이디어래. 그때 회의 때 김정은이가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합의를 봤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자기가 실토한 얘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한반도의 그 대북 억제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모자라는 판인데 그 주한미군을 갖다 저렇게 훈련을 못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임의적으로 북한 김정은이한테 기득권을 줬다라고 대한민국 우파지에서 엄청 비난했잖아요. 심지어는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우파 방송에서 막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신랄하게 비난하는데 그러고 나서 그 똑같은 방송에서 내가 엊그제 또 모니터링을 했는데 실방송은 그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같이 연결하는데 주한미군 나는 이해를 못해요. 진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방송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방송에서 주한미군의 군사훈련 중단은 결국은 북한한테 넘어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주한미군 군사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주한미군은 뭐죠? 바로 철군이죠. 바로 철군이래. 아니 군사훈련 중단하는 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수많은 익스플레인 설명도 했고 그 삼척 동자가 봐도 일단 그 어떤 그 북한의 그런 비핵화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그렇게 상대방한테 자극할 수 있는 일을 자극하는 그런 행동을 자제해야만 비핵화가 완전히 스무스하게 된다는 그런 미명하에 그 그러니까 합의를 했고 또 거기에 그 부응을 하기 위해서 북한의 김정은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주한미군을 놀리고 아무것도 안 시키면 그게 바로 트럼프의 그 대한민국에서 철수하려고 하는 술수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그런 방송을 들으면요. 참, 저는 깡이 없어 그렇게 방송 못해요. 그럼 어떻게 가짜뉴스를 그렇게 하면서 그 주한미군 군사훈련 중단은 김정은의 아이디어였다. 김정은이가 욕을 했대요. 네. 그러면 내가 비핵화를 하는데 한반도에 저렇게 항공모함 오고 저 미사일함 오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잠수함 들어오고 포사익하고 그러면 사실 이거 내가 이런 입장에서 내가 공포 분위기 조성하면 내가 이거 비핵화 맞죠? 김정은 입장에서 맞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알았다. 내가 그럼 잠정적으로 보류하겠다 해서 김정은의 아이디어였고요. 그래서 난 그의 요구를 들어줬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왜? 비핵화를 한다고 하면서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의 B 플랜 카드가 있다. 군사훈련 중단은 김정은이가 요청했지만 나는 B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어요. 이제 맨 끝에 그 뉴스가 나오는데 그때 가서 할게요. 지금 하고. 그 다음에 그 터키가 지금 한참 대통령 선거를 맡고 있는데 이 터키의 지금 악명 높은 그 독재자 에르도안이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한 그 야당의 반체제 인사가 대통령 후보로 좀 나와갖고 에르도안을 갖다가 막 터키도 지금 막 데모예요. 우리처럼 막 집회합니다. 네. 에르도안 물러가 나가라고. 근데 터키는 야당이 그 주축 세력이 돼갖고 민중들과 합류해서 데모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정치인들은 한 명도 없어요. 정치인들은 그냥 매달 꼬박꼬박 1,000만 원씩 월급 딱딱 받아 처먹고 해외 여행이 나가고 그렇게 호레호식하고 고급 비싼 밥 먹고 이렇게 고급 양복 입고 다니는데 이 터키의 그 민중 집회는 야당의 대통령 후보, 야당의 정치인, 현 정부를 타도하는 그런 그 기수에 앞장서 있는 정치인들이 국민들과 같이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에르도안이라는 저 아주 악명 높은 독재자가 우리를 반서방 국가로 만들고, 그렇지. 한때는 미국의 맹방이었어. 나토 동맹국의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회원이에요.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그 유럽연맹 나토 회원국입니다. 그럼 나토는 방위사령부도 있죠. 나토에는 그 유럽 주둔군이에요. 나토를 지키기 위해서, 나토 회원국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터키가 공격을 받으면, 터키가 뭐 누구한테 공격을 받으면은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 나토. 도와주고 그런 방위를 분담해주는 그런 기구인데 북대서양 조약기구까지도 탈퇴하려 나온다. 터키가. 그리고 반서방 국가로 이미 우리나라 이미지는 보여줬다 이거야. 그렇죠. 이란하고 러시아하고
그 악명 높은 독재자 시리아의 아사드하고 혈맹을 맺었으니까 중국하고도 혈맹을 맺고 그러니까 터키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참 공통분모가 하나 있는 게 그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인간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모든 나라의 그 정체성이 다 바뀌고 국민들이 고난을 겪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그랬고 시리아 그랬고 맞아요. 악명 높은 독재자 한 명이 들어오면은 그 나라 국민들은 그날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행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엄청난 무역 적재에 경제가 바닥이 나고 터키는 빈국으로 전락했다. 이거. 터키 그래도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굉장히 그 서방권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고 그런 독창적인 문화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터키는 그래도 부국에 그런 준하는 그런 레벨이 있는 나라였었는데 우린 빈국으로 전락했다 이거야. 이런 독재자를 축출시켜야 우리가 산다 하면서 그 대통령 야당 후보가 국민들과 같이 대통령 축출 앞장에 나섰다는 거죠. 터키가 그러니까, 우리보다 좀 낫네요. 그렇죠. 야당 정치인들. 아니 세상에 헐났네. 세상에 지금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북한 김정일보다 더하다는 그 정권이라니까요. 똑같은 정권이에요. 총칼만 사용 안 하고 화학무기만 사용을 안 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우리도 지금 거의 그런 터키의 그 에르도안 같은 국민의 귀와 눈을 막아버리는 그거는 총칼보다 무서운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귀와 눈을 막고 어떠한 그 국가 정책이라든가 그 북한과의 그런 그 협력 관계에서 국민한테 아무런 설명을 안 해주잖아요. 아무런 설명을 안 해주잖아요. 나는 오늘 북한하고 뭔 일이 있었다. 북한하고 어떤 일이 있지만은 나는 국민들한테 먼저 의사를 반영을 해서 이런 일이 우리 국민들과 다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초안을 내주면은 난 대통령으로서 참 너무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아주 그 심혈을 기울여서 한민족의 그런 평화적인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모르는데 그런 걸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터키가 저렇게 이젠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 그 야당 세력들과 국민들이 현 그 독재 체제의 아주 그런 포갑 정치를 더 이상 못 보겠다 해서 터키는 들고 일어난 거죠, 지금. 그러니까 터키도 이게 5월의 봄이 되는 겁니다. 네. 사실 그 5월의 봄의 그 민중 집회는 이집트에서 제쯤에 일어났습니다. 이집트. 그 정권 무너졌잖아요. 국민들 총 많이 쐈어요. 많이 죽였어요. 그 독재, 폭권 정치하면서. 그 NK 뉴스에서 대한민국의 외무부 장관이 당시죠. 당시라는 사람이 빠른 시일 안에 북한에 가겠다. 북한에 간답니다. 강경화가 북한에 간대요.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빠른 시간에 뭘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을 못 가서 한달인 지원. 네, 북한에 간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또 한 번 얘기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씀입니다. 비핵화 협상 결렬되면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 군사훈련 즉시 재개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이제 만났기 때문에 북한에다가 너무 많이 줬다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퍼졌다 이거야. 우리가 과거에 누가 많이 퍼졌죠? 김대중이가 4억 5천만 플러스 알파 쌀 뭐 그런 거 다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북한 떵떵거리고 살고 4억 5천만 불 줬잖아. 그 국민들 돈 털어가지고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북한한테 뭐 김정은이 만나갖고 막 퍼주고 뭐 내가 김정은한테 막 퍼주고 앞으로 퍼질 거라 그러고 북한의 김정은이는 비핵화도 안 하는데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내가 물개 박수 치면서 김정은이 막 내가 달래고 해고 겨우 내가 이렇게 얻어냈다는 식으로 나를 매도하는데 그런 식의 그 뉴스는 전부 다 가짜 뉴스라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맞아요. 내가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 언론 놈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도 그 514일 동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잖아. 역사의 어느 대통령보다도 언론하고 가장 많이 싸운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가짜뉴스를 보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짜뉴스는요, 이 사람이 현혹되면 거기에 빠져들면 이게 완전히 마약 피는 것과 똑같아요. 마약. 거기 빠져들어요. 재밌고 막 쇼킹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우파 방송에서 그 가짜 뉴스를 연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훈련을 그렇게 그 북한이 비핵화를 안 했을 경우에 재개한다 그러고,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미 미군과 한국군의 그런 연합 병영 훈련은 잠시 중단될 수 있지만은 미군의 단독적인 훈련은 계속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대체 그런 방송을 하기 전에 다만 한 글자라도 좀 이렇게 좀 글씨라도 읽어보고 얘기하면 차라리 나은데, 그냥 대놓고 저 트럼프가 저거 미군을 김정은한테 이미 다 합의해갖고 미군을 갖다가 좀 저 군사훈련 중단시키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빼가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니까. 그래도 조회수는 되게 많더라. 조회수도 많고, 막 물개박수 치고, 막 그냥 위에 그 000 달려붙은 거 막 들어오고. 참, 언페어해요. 언페어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다가 그런 가짜 뉴스 때문에 내가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우리는 좀 더, 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어요? 그들은 나를 흠집을 내야 방송이 인기도 받고, 또 나를 흠집을 내버려서 자기네들이 어떤 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게 맞죠? 그러면서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목적도 없고 그런 의도도 없고, 북한 김정은한테, 여러분 지난 그 6월 12일 날 그 합의문 각서는요, 이게 저기 바밍 퍼밋이야. 바밍. 그러니까 폭격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이야. 이게 폭격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이에요. 그게 실질적으로 김정은 그 허가증을 갖다 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렇게 흠집을 내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과 그런 언행을 안 했는데도 기자들은 애매하게 앞에 뒤를 잘라고 가운데 갖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례를 들면은, 그 김정은이가 막상 보니까 뭐 비핵화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한다는 거 봤을 때, 내가 어쨌든 김정은이를 내가 신뢰감을 좀 주고 해서 내가 이거를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같이 하는데 내가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하는 데서 너무너무 훌륭하고 좋다 이렇게 하니까, 그네들은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실적인 진위는 빼고, 김정은이가 그냥 그 비핵화한다고 그냥 너무 좋고 너무 똑똑하고 막 이런 것만 얘기하고, 그러고 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계 그 괴수 장군하고 그 거수용 냈을 때 그 북계 그 괴수가 군인이 먼저 건방지게 손을 내렸는데 그걸 카메라로 찰칵 찍어가지고 트럼프는 이렇게 비굴하게 북계 장군한테도 경례스하다 이렇게 비난하고, 그 다음에 뭐 유엔 경제 제재를 트럼프 대통령이 풀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했는데, 뭐 비핵화라는 동시에 그날과 동시에 트럼프는 경제 제재를 풀어줄 거라고 했으니까, 이제 북한은 뭐 사실상 미국을 쥐락펴락하고 트럼프 대통령 결국은 북한의 손에, 김정은의 손에 돌아났다라고 이제 이렇게 원색적이고 모욕적인 비판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그 얘기를 한다. 전부 언론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CVI도 이뤄내지 못한 주제에 너무 많은 것을 김정은한테 양보했다라고 이제 그런 뉴스만 보도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일일이 데리고 안 하고 기자들하고는 더 이상 상대를 안 하겠다는 거야. 이제 기자들하고는 얘기를 안 한대. 그러면서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있어요. 군사훈련도 북한이 요구해서 해준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 안 하면은 그냥 갖다 때려 붙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발 이제 그렇게 흔들지 말라는 거죠. 언론은 전부 가짜 뉴스다. 근데 내가 다시 종합을 하면은 북한의 비핵화를 만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미 군사훈련을 재가동할 거고, 그리고 내가 북한이 마구 퍼주었다고 연일 난무하고 나를 갖다가 비난하고 나를 갖다가 김정은이한테 매도시켜갖고 내가 마치 김정은이 꼬붕처럼 이렇게 나를 묘사한 그런 뉴스들은 전부 가짜다. 전부 가짜고 범람은 가짜라 이거. 정말 그런 뉴스에 현혹되지 말라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17일 날 북한의 어선 하나가 표류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측으로 기소는 했습니다. 예. 그러는데 거기에 승조원이 5명이에요. 5명인데 한 명은 대한민국에 살겠다고 기소를 했고요. 나머지 4명은 나는 우리나라로 돌아가겠다고 해서 그냥 바로 도착하자마자 바로 돌려보냈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명은 대한민국 땅에 살고 싶다. 그 사람은 많이 우리 대한민국 사정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럴 수도 있고, 기순을 하기로 그리고 결정했다는. 애초부터 그리고 이제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내가 그냥 직감적으로 얘기한 건데, 일단 그 사람들이 오면은 대한민국에 일단 취조를 받습니다. 그럼 보통 15시간 이상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취조만 시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갖다 일단 옷을 깨끗이 입히고 식사를 제공해주고 시내를 한 바퀴 돌린답니다. 시내를. 대부분 그렇게 한대요. 이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한국에 와서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의 실정을 어느 정도 알았을 경우라든가 자기 현실에 북한에 물론 가족도 있고 가족들하고 떨어져 사는 그런 뼈아픈 그런 감정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이런 나라에서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아주 갑작스러운 마음의 신경이 그 5사람간에 교차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그래도 북한은 싫어. 나는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 너무너무 싫어. 난 내 인생 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난 대한민국에서 내가 어찌든 간에 내가 자유를 찾아서 난 살고 싶다 해서 이 사람은 대한민국에 남았지만 나머지 4명들은 애초에 목적은 같이 왔겠지만 막상 와보니까 신경의 어떤 변화 이런 걸 일으켜서 다시 돌아가겠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돌아간 거죠. 예. 돌아가도 좀 곤욕은 치르겠는데. 당연히 왜 거기까지 떠내려가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북조선 인민공화국의 위상을 실추시켰냐는 둥. 응? 그렇지. 이제 너희들은 애초에 한국 가려고 했다가 니들이 다시 온 거, 너는 이거 완전히 우리 그러니까 북한을 갖다가 너는 탈북하는 과정에서 네가 고의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너는 이제 아우지탄강이나 어디 가라. 이제 이렇게 어떤 벌칙이 내리겠죠. 그러고 남죠. 그놈들은. 왜냐면 또, 한국에 가가지고 벌써 이렇게 조사를 받으면서 한국 실정에 대해서 알았다 알죠. 싶으면은 또 북한 가서 또 퍼뜨릴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퍼뜨릴 수 있죠. 예. 만약 그걸 풀어주면은 내가 갔는데 그렇지. 너만 알아. 딱 도착하니까 그냥 바닷가 주변에 그냥 많은 상가와 차들이 빽빽하고 먹을 게 많고 막 그냥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차가 왕왕거리고 나는 진짜 그런 걸 봤다. 그랬을 때 막 또 다른 동경하는 그 사람들이 또 생기고 나도 내 배에 있는데 나도 몰래 타고 나가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갔을 때 나는 그냥 내가 그냥 가족 관계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왔지만 나 후회해. 거기 한번 가봐. 밥 먹는 데는 지장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순수하잖아요. 그래도 때가 묻지 않았잖아.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남한 사회에서 그렇게 쇼킹한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거기 가면 이제 자기들이 이제 몰래 소곤소곤 얘기하고 대한민국 가니까 그냥 가게 가니까 보여주는데 그냥 물건도 그냥 막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그냥 먹는 것도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그냥 옷도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그냥 국민들이 우리는 막
어디 가려면 보위부 애들이 막 뒤쫓아오고 그러는데 여기는 뭐 노동하는 것도 없고 그냥 국민들이 그냥 대낮부터 막 돌아다니고 일도 안 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 너무 잘 살아. 이렇게 했을 경우에 북한 주민들은 동요가 되죠. 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은 대한민국 땅에 정착을 하고 그다음에 한 명은 나머지 4명은 북한을 가겠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서 다시 돌려보냈답니다. 그럼 못 들어가고 옛날 그 얘기 나 재미난 거 하나 해줄게요. 그것도 똑같이 선언이에요. 똑같이 선언인데 그때 그 사람들이 내가 알기로 한 10명 정도 됐는데요. 꽤 오래된 일인데 이제 그것을 이제 취조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일단 그 기순을 하는 과정에서 기순으로 그때 판단한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나라에 몇 시간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북한에서 판문점 회담에서 우리한테 겁을 줬습니다. 저 사람들 안 돌려보내면은 남북한 긴장 고조에다가 여러 가지로 너네들은 우리한테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막 한참 그때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때 정권이 이명박 정권인지 김대중 정권인지 노무현 정권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노무현 정권 같아요. 그거 아니면 아마 김대중 정권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또 김영삼 정권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라.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들을 갖다 취조가 끝나고 최종적인 이 사람들의 너네가 선택할 수 있는 나라를 정하라 하니까 하도 북한 놈들이 대놓고 막 이 사람들을 안 돌려보내면은 너네들 앞으로 우리한테 폭격받을 것이다. 이렇게 겁을 주니까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이 사람들한테 그럼 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 살겠다고 그랬대요. 그리고 한 열흘 정도 있었어요. 옷도 막 양복도 입혀주고 얼굴이 그냥 반질반질해. 그냥 완전히 잘 먹여가지고. 그 다음에 근데 웃기는 게 이 사람들을 근데 돌려보내줬어요. 근데 판문점을 해서 가는데 그 손에는 양쪽으로 선물 보따리가 하나씩 있는 거야. 네. 얘기 들어봐요. 근데 옷도 남한 쪽에서 엄청나게 잘 입혔어. 막 양말까지 신발까지 머리까지 다 깎아버렸는데 판문점을 딱 넘으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막 나만이 좋고 이러는 놈들이 자기 윗도리 아랫도리 다 벗고 빤스만 입고 갔어. 맞아. 이제 던지고. 더럽고 시사지 아닙니다 이거야. 그거 봤어요? 봤어요. 팬츠만 입고 가고. 예. 그때 보고 참 저 세뇌는 참 무섭다. 그쵸? 그 세뇌 당한 거. 그런 행동을 안 하면은 또 비판을 받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 그래서 아니 비판이 아니라 가면 이제 목숨이 이제 경각이 왔다 갔다 할 그럴 수 있으니까 뭐 그냥 다 주고 간 거잖아. 그냥 다 던지고 갔잖아 남쪽으로. 그랬을 때 이제 그리고 오늘 그 판문점 회담을 열었는데요. 이게 좀 묘한 뉴스가 지금 나옵니다. 이제 얘기할게요. 북한이 아시안 게임 단일팀 합의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 양쪽의 국가 플렉 깃발은 못 들고요. 한반도기. 네. 그러니까 코리안 페니슐라 플렉을 들고 이제 참가를 하고 그다음에 7월 4일 날 평양에서 한국 프로농구팀하고 친선 농구대회가 열린답니다. 그 7.4 무슨 공동 성명 하나 있었죠. 네. 네. 그거 기념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한국 군부하고 북한 군부하고 한라인 설치했고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얘기가 나왔어요. 조만간에 통일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서 실무회의를 연다는 거예요. 통일이요? 통일 정상회담. 아주 완전히 그냥 막 나가는구만. 이렇게 구체적인 그 내용은 언급을 안 했는데요. 통일 정상회담이라는 걸 필요해서 실무 간의 통일 정상회담을 열기 전에 그런 앞으로 실무회담이 열릴 것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고요. 그랬을 때 이런 거 봤을 때 북한하고 남한하고의 벌써 통일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는 앞서 나가도 너무 앞서 나가는데 결코 이게 되질 않는다는 것만 알고 있건데 별 생각은 못 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지금 남한도 통일이 안 되는데, 아이고. 그럼요.
그리고 북한하고 통일, 내가 그냥 그게 서두를 문제가 아니에요. 해드릴게요. 북한하고 통일이 그것도 안 되지만, 김정은하고 문재인이가 통일이 안 돼요. 둘이. 언젠가 또 싸워요. 며칠 있으면 또 그 김정은이가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그 기사들이 흐려맞으면은 그 화풀이를 남쪽에다 한다니까? 그래서 그 둘이 절대 그 평화를 가질 수가 없죠. 실질적으로 오늘 내가 뉴스는 거의 다 했습니다. 했는데, 한국 축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그래요. 시청자들도 알려주는 분들이 없네요. 한번 물어봐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안 보시는구나. 알려주시는 분이 없어. 안 보는 거의 다 안 볼 거예요. 뭐 재미가 있겠습니까? 음. 근데 이제 어저께 마찬가지로 북한이 아무런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아, 계속.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북한 뉴스가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본베어가 표양을 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래요? 예, 이거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 어느 그 기사에서 읽었는데요. 본베어하고 북한의 김영철이하고 모종의 회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확실히 모르겠어요, 저는. 평화를 갔든 안 갔든, 김영철하고 북한의 그 실무자하고 본베어가 지금 어떤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건 비역하겠죠? 지금 본베어 장관도 아무런 얘기도 없고요. 존 볼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그 6월 12일 날에 그 나를 비난하고 나를 오해를 한 얘기를 자기가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북한 놈들은 쉬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본베어가 지금 북한 실무자들하고 진짜 실무적인 그런 접촉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어느 그 뉴스 매체에서는 본베어가 북한에서 북한 그 당무자들하고 그런 실무회담 접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의 기사가 있어서 내가 그게 100%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보도를 못 합니다. 그 이제 오늘 지금 축구가 1대0으로 지고 있다는데요? 네? 1대0으로 지고 있대요. 우리가요? 예. 그럼 진 겁니다. 그건 뭔 얘기입니다. 이거 뭐 질려면 빨리 져가지고 빨리 기육하는 게 낫죠. 뭐 그거 바랍니까? 그리고 그 월드컵이 물론 국가 대항전이라 국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크지만 뭔가 좀 우리도 실력을 좀 갖고 좀 돼야 되는데 유럽 축구한테는 안 됩니다. 어저께 멕시코가 독일 잡는 거 봤죠? 그 독일 장신들이 멕시코한테 꼼짝없이 당하잖아요. 에휴. 그런 거 보도록 봐갖고 마음만 아프게. 게임 끝났나 보네, 1대0으로. 네, 그렇게 했겠죠. 그렇지, 졌을 겁니다. 어쨌든 뭐. 본베어가 지금 북한을 갔다는 얘기가 이제 어떻게 그게 나왔어요? 그게 어느 기사를 보니까 본베어가 북한 측하고 접촉을 하는 과정에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핵화에 대한 접촉. 근데 확실한 그걸 얘기를 안 하지만 본베어가 북한하고 접촉 중이다. 그 비핵화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너무 공식적인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뜨진 않았는데, 그래서 사실 그것도 갈 수 있다고 좀 봅니다. 갈 수 있다고 보고, 또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비핵화를. 그럼 언제까지 미국에 텀을 주는데, 미국에서 그 북한하고의, 그리고 만약 비핵화를 하는 과정이라면은 본베어가 당연히 평양에 가야죠. 존 볼튼이 갈 가능성도 많아요. 존 볼튼이나 본베어나. 혹시 해리 해리슨 주한미 대사 예정자가 곧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와요. 이제 곧 옵니다. 그죠? 뭐, 옵니다. 지금. 아그레명 받았어요. 네. 청와대에서. 아그레명 받았어요. 우리 그래서 정부에서? 아그레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해리슨 대사가 이제 그런 얘기도 지난번에 했잖아요. 한반도의 미 군사훈련 중단은 북한의 그런 확실히 비핵화를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계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리슨 대사를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멸인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우편의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Go